방금 제가 친 공을 보셨죠? 오늘 강의는 앞에 있는 공을 얇게 치고 뒤에 있는 공을 두껍게 치는 일명 뻥치기 강의입니다.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는 뻥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뻥치기를 하려고 할 때는 앞에 있는 공을 두껍게 치는 배치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 이쪽으로 모으려고 했을 때 이 제1족구를 세게 치기 때문에 공 자체가 찢어지죠. 뻥치기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처럼 앞에 있는 제1족구를 얇게 칠 수 없는 경우에서는 띄우기 신공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공을 두껍게 천천히 해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끼워 넣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쪽에서 봤을 때 앞에 있는 공을 얇게 맞췄을 때 목적구와 제공을 봤을 때 공이 한 개 반 정도 그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이 공은 뻥치기로 공을 모아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 뻥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뻥치기를 하는데 회전을 많이 주고 이 공을 얇게 치면 제 공이 많이 도망가죠. 물론 이 공이 나쁜 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재회전을 주면 공이 많이 도망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역회전을 주면 공이 많이 안 도망가겠네요. 그래서 흰 공 수구에 역회전을 가해서 공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공이 많이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회전을 많이 주고 공을 치게 되면 이 공이 이렇게 밀림 현상이 많이 생겨요. 공은 잘 모았지만 흰 공 수구가 목적구를 밀고 들어가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음 공을 칠 때 살짝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당점을 낮춰서 공을 치는 게 좋습니다. 이 공이 약간의 끌림 현상이 생기니까 이 공이 못 도망가죠. 그래서 중단이나 하단을 주고 치게 되면 공이 잘 안 굴러가겠죠. 그러면 완벽하게 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점을 낮추고 역회전을 주고 공을 치게 되면 완벽한 뻥치기 강의가 된다 이거죠. 흰 공 수구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면 다음 공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좋죠. 여기 있는 거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더 다음 공을 치기가 좋을까요? 거리가 멀면 힘 조절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뻥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짧은 쿠션에서만 뻥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긴 쿠션에서도 뻥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뻥치기는 짧은 쿠션에서는 정확하게 쳐야 되지만 긴 쿠션에서는 약간의 운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스피드를 가하다 보면 두께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자, 이 공이 대표적인 뻥치기입니다. 이렇게 제1족구와 목적구가 테이블 중간에 모여 있어도 뻥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는 제가 상단을 주고 쳤거든요. 그러면 좀 더 완벽한 뻥치기를 하려고 그러면 당점을 좀 낮추고 치셔야겠죠. 어떻습니까? 흰 공 수구가 많이 도망을 안 가죠. 뻥치기로 꽝.
진짜 너 죽었어죠? 진짜 상대편 머리 지끈지끈 아플 거예요. 하점자분들이 이런 거 치고 나서 운 되게 좋네? 이렇게 탁 트릭 한번 쓰면 상대편 죽으려고 그러겠죠. 저게 보고 친 거 아니다. 본인은 대충 쳤는데 운이 좋았어.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 상대편이 약올라 죽죠. 지금 같은 배치입니다. 흰공 수구에 대해서 제1족구와 목적구가 반대편 쪽으로 모여져 있으면 이런 경우에서는 스치기를 하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 공은 얇게 쳐서 이렇게 스치게 치면 흰공 수구로 목적구를 스쳐서 반대편으로 가게 하면 이 공은 모아치기가 쉽죠. 이런 방법을 쓰면 다음 공을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공이 얇은 두께라고 하면 뻥치기로도 이 공을 칠 수가 있죠. 그래서 뻥치기로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다음 공을 치기가 굉장히 좋죠. 퍼펙트하게 모이지 않아도 제1족구와 목적구의 거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다음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을 완벽하게 모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모을 수 있는 그런 배치가 쓸 수가 있겠죠. 지금과 같은 배치입니다. 너무너무 좋죠. 이 공을 모아칠 수가 있거든요. 밀어서 이렇게 치면 쌍방울을 쉽게 만들어서 세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쪽에 있는 공을 얇게 쳐봤자 현재 상태에서는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런 형태의 공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 방에 모아서 칠 수는 없는 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두껍게 쳐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면 쌍방울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당구 기술이 바로 뭐냐면 끼우기입니다. 끼우기라는 거는 제1족구와 목적구의 사이에 제 공을 가운데다가 넣는 거예요. 자, 가운데 끼우기를 하는데 이렇게 치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느리게 쳤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죠? 회전을 많이 주고 치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 회전을 주고 치게 되면 공에 스피드가 생겨요. 자동적으로 생기는 스피드가 생겨서 이쪽에 있는 이 공이 이쪽 공을 때릴 때 이렇게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예상했던 가운데 끼우기, 즉 알박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구알을 가운데 박는 끼우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배치에서는 회전을 많이 주고 치시면 안 돼요. 회전을 거의 주지 않고 가운데다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알박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알박기가 끝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의 공을 끌어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공을 끌어치기 하느냐? 그럴 때 이 끌어치기 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고수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공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거리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바로 코너에서 빨간 공, 이쪽 코너에서 빨간 공의 거리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봤더니 이 거리보다 이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거리가 먼 볼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을 모을 때는 코너 쪽에 모아야 되는데 이쪽이 코너에 더 가까우니까 이쪽 공을 끌어치기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공을 끌어치기로 공을 공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도에서는 절대적으로 한 방울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2단 쌍방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쌍방울을 2단계에 걸쳐서 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운데 끼우기다. 자, 끼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회전을 주지 않는다. 회전을 최대한 억제를 시킨다. 첫 번째는 가운데다가 끼워라. 뒷부분은 살짝 세우시고 중하단 당점으로 겨냥해서 세게 안 치셔도 돼요. 그냥 콕. 이거를 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이 두 번째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끌어치기가 쉽지 않다 이거죠. 두 번째 과정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짧은 거리에 이런 공을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콕. 자, 이런 알박기는 단쿠션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긴 장쿠션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가운데 알박기. 자, 그러면 끼우기는 쿠션에 붙어야지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끼우기는 중간에 놓여 있어도 끼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공을 다이렉트로 쳐서 모을 수도 있지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머니까 직접 끌어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 공을 이 가운데다 알박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끌어치기 거리가 짧으니까 잘 칠 수가 있겠죠. 힘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운데다 끼우기를 하는데 편하게 공에다 갖다 붙인다는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세게 때리면 공이 멀어지면 벌써 끌어치기에 부담이 와요. 그럼 여러분들 자, 이번 공은 제일 조건을 얇게 쳐서 끼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두껍게 끼우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을 끌어치면 되겠죠? 너 죽었어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상대편 얼굴이 이상해지는 거죠. 상대편 큐대 놓고 가려고 하겠죠. 이거를 120, 150이 능숙하게 연습을 하면요, 대박이죠. 이런 작은 기술 하나하나가 실력을 높이고 승률을 높이는 아주 좋은 당구 기술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그재그입니다. 앞에 있는 공을 얇게, 뒤에 있는 공도 얇게 맞아서 이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럴 때 제 공이 멀리 있는 이 목적구보다 조금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치는 게 바로 지그재그 강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기술이거든요.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첫 번째 영상 알박기, 두 번째 영상 뻥치기,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폭발적일 줄 알았어요. 근데 반응이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뭘 잘못했나 이렇게 보니까 비슷하게 구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정교하게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그재그는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제일적구와 목적구의 그 사이가
공이 하나가 아니라 한 개 이상이 있어야 돼요. 한 개 반 정도 사이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한 개 반이면 되게 넓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쪽 공을 그래도 두툼하게 때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공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생겨요. 한 개 반 정도면 이 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구공은 굉장히 충돌이 잘 일어납니다. 아주 얇게 쳐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이라도 두꺼우면 이 공은 튕겨서 맞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간격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네. 이래도 이 공을 앞에 있는 공을 얇게 치잖아요. 조금만 두껍게 치면 이렇게 충분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안 움직였죠.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은 그 전에 쳤던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스치기라든지 끼우기 같은 느낌으로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공을 얇게 치면 직접 끌어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 지그재그를 치는데요, 앞에 있는 공을 얇게 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쳐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제가 앞에 있는 공을 되게 느리게 쳤어요. 근데 얘가 많이 가요. 이 공을 끌어치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그재그 기술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앞에 있는 공을 얇게 치기 때문에 수구의 스피드가 빨라요. 그러니까 수구를 굉장히 느리게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다는 느낌보다는 이 공에다가 갖다 댄다는 그런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제일 적구만 맞춘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치셔야 돼요. 이래야 다음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끌어치기 얇게 치면 이 공을 모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공들이 엄청 많죠. 지그재그로 앞에 있는 공을 얇게. 목적구를 끌어서 앞에 있는 공을 얇게. 목적구를 끌어서 앞에 있는 공을 얇게. 그 다음에 끌어치기. 앞에 있는 공을 얇게. 이쪽에 있는 공을 끌어서. 이거 모아볼까요? 앞에 있는 공을 얇게. 마무리를 져야 되나요? 게임 끝났죠? 자, 힘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빨간 공 2개를 코너에다가 몰아놓으면 이게 제약이 없으면 여기서 그냥 당구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당구 경기의 재미를 반감시킨 대표적인 공이에요. 120 당구 이하 분들은 이거를 5개를 치든 10개를 치든 다쳐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쳐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점자가 누리는 혜택이에요. 도망가지 않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 공을 이렇게 치면 공이 안 도망가요. 이렇게 해주시면 힘 조절을 하는 연습이 생기는 거예요. 옮겨가면서 하나 둘씩 이렇게 쳐주시면 힘 조절도 되고 영원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공을 치는 거예요. 자, 이 공이 겁나서 너무 느리게 공 바로 앞에다 갖다 놓으면
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너무 힘 조절을 많이 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바짝 세워놓으면요, 투터치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요걸 천천히 이렇게 치면 불편해요.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파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지금처럼 쩍 소리가 나면 이게 투터치예요. 그래서 이런 공이 나왔을 때는 조금 세게 쳐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제 공이 어느 정도 튀어나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안 도망가요. 세게 쳐도. 그런데 여기서요, 이 공이 찢어지는 분이 있어요.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쪽으로 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공은 많이 못 치죠. 벌써 이제 공이 찢어지고 있잖아요. 이쪽 45도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있어야 이 공을 만년공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힘 조절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힘 조절을 할 때 제일 쉬운 건 이 당 쿠션에서 한 포인트 정도를 보내는 훈련. 한 포인트 떨어진 곳에서 코너까지 보내는 훈련. 이걸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능숙하게 되면 두 번째 포인트에서 저기까지. 이게 능숙하게 되면 세 번째 포인트에서 저기까지 보내기. 이게 능숙하게 되면 네 번째 포인트에서 저기까지 보내기. 즉, 당쿠션 끝에서 끝까지 보내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연습을 자꾸 하시면 이게 힘 조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공을 칠 때요, 얼마나 천천히 쳐야 되는지 모를 거예요. 이게 능숙하게 되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보내는 훈련 하셔야 돼요. 굉장히 천천히 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런 훈련 방법을 하시면 엄청나게 힘 조절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공은 힘 조절을 못 하는 거죠. 과학적인 훈련 방법을 해주셔야 이 공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이 훈련 방법을 쓰지 못하면 공을 못 모으는 거예요. 공이 벌어지지 않는 스피드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느리게 치는 훈련 방법은 코너에다가 공 두 개를 몰아놓고, 우리 하점자분들은 언젠가 이 공이 쓸 거 아니에요? 그때 한 방에 끝내는 훈련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힘 조절도 하는 훈련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같은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이 정도니 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만 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평상시 연습한 그 훈련 방법이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만 쳐도 이 공이 가는구나 라는 걸 알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만년공이 되는 거죠. 끝난 거죠. 여러분들은 이 훈련을 해주셔야 공이 찢어지지 않는 아주 좋은 스피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긴 쿠션에서 맞은편 쿠션까지 보내는 힘 조절 훈련을 하면 지금과 같은 배치가 섰어요. 이쪽 쿠션에서 저쪽 쿠션으로 보내는 그 힘 조절 훈련 방법이 되어 있으면 아까보다 조금 빠르게 치면 되는구나. 이러한 감각이 없으면 멀리 있는 공은 힘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배치입니다. 얇게 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밀어치기로 치면 되겠죠. 공을 밀어야 되니까 미는 부담 때문에 스피드를 많이 주고 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을 천천히 슬로우로 쳐도 이 공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평상시에 이쪽 쿠션에서 저쪽 쿠션에 보내는 힘 조절 훈련을 하셨다고 하면 이 공은 굉장히 쉬운 공이 됩니다.